빌 게이츠가 이번 여름에 휴가지에서 반드시 읽어야 될 책으로 강력 추천한 책. 일본은 과거사를 사과하지 않으면 미래에 큰 위기가 닥칠 거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은 과연 미국을 넘어선 세계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600페이지가 넘는 벽돌책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600페이지 넘는 벽돌책 쉽게 읽는 방법.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작가 김시연입니다. 오늘은 600페이지 벽돌책 대변동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신작입니다. 이런 책이 나오면 꼭 읽어야 돼. 머스트 리드 책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과연 이 책이 그렇게 읽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바로 이 책입니다. 대변동. 위기, 선택, 변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 책이 600페이지입니다. 아니, 아무리 세계적인 석학이라도 600페이지는 좀 너무하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충격적이기까지. 자, 이 책 어떤 책인지 같이 알아볼게요. 이 책의 서문부터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의 서문을 읽으면 이 책을 끝까지 읽게 됩니다. 서문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국어 특별판을 위해서 저자인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특별히 한국판 서문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의 서문이 따로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읽을 수가 있어요. 한국어판 서문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위기가 누구한테나 있죠. 하지만 누구는 이 위기를 극복을 하고 변화의 터닝포인트로 역이용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위기가 오면 쩔쩔매고 그 위기가 오면 주저앉아버리고 맙니다. 이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위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위기라고 하면은 국가의 위기도 있을 수 있고 사회의 위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개인의 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위기가 없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가도 항상 위기가 도래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은 대변동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이 책에서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예측을 하는데요. 2050년에는 우리가 익숙한 것의 50%가 바뀐다. 50%나 바뀝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이 바뀌게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는 문제가 4차 산업혁명. 일자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기후가 갑자기 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강대국의 패권 다툼이 심상치가 않죠. 지금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무역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번져나갈지 이 책을 보면서 우리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지 대변동의 시대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위기가 와도 아무리 대변동이 와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책은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묵면탐사 60년의 결정판이라고 하는데요. 묵면탐사를 통해서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어떤 위기 해법을 제시하는지 이 책에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위기 해법을 12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국가와 사회와 개인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일단 저자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이 책의 저자는 제러드 다이아몬드입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세계적인 석학인데요.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전공은 생리학 박사예요. 하버드대 학교를 나와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생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현재는 UCLA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6개국어를 구사를 합니다. 라틴어, 그리스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를 구사한다고 합니다. 이 총균세로 퓰리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참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분이 인문학자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분은 과학자입니다. 이분의 전공이 생리학이잖아요. 자신의 영역을 점점 확장시켰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조류학, 진화생물학, 생물지리학. 학문 하나도 하기 어려운데 6개국어에 정말 대단한 제너럴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러드 다이아몬드 책 특징이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려 들어갑니다, 책에.
그리고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저자의 통찰력이 정말 진짜 넘사벽이다. 어떻게 이런 통찰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면은 또 유명한 책이 있죠. 어제까지의 세계. 벽돌책. 742페이지. 지금까지 이제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문명 탐사를 계속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문명 탐사 이제 과거의 역사를 끝내고 이 책에서는 이제 미래로 가기 시작합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문명 예측을 담은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제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압도적인 지식의 향연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역사에서 성공과 자멸을 가르는 터닝포인트가 무엇인지, 대혼돈의 시대를 이제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어떤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기가 다들 기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엄청난 위기에 봉착을 했죠.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변동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기를 잘 넘기면 번영이 옵니다. 지독한 불경기를 잘 넘기면 엄청난 호경기가 오듯이 엄청난 위기를 겪은 국가가 어떻게 번영으로 가는 터닝포인트를 마련했는지 구체적인 역사 이야기가 이 책에서 등장하는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역사 이야기라고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님이 지루하게 썼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굉장히 스피디하고 재미있게 썼어요.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외부적 요인으로 갑자기 위기를 맞은 두 나라, 핀란드와 일본의 사례와 내부적 갈등으로 위기에 처한 두 나라, 칠레와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들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확대된 위기에 시달린 나라 두 나라, 독일과 오스트리엘리아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는 국가 간 불평등이 지금 심화되고 있고 환경 자원은 계속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후 변화를 맞고 있고 핵전쟁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자,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 책에서 위기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12가지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굉장히 저도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12가지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볼게요. 국가가 위기를 해결해야 되는데 고려해야 할 12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국민적 합의.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책임의 수용. 세 번째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구분하는 울타리 세우기. 네 번째는 다른 국가의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지원. 다섯 번째는 문제 해결의 본보기로 삼을 만한 다른 국가의 사례. 여섯 번째는 국가 정체성. 일곱 번째는 정직한 자기평가. 여덟 번째는 역사적으로 과거에 경험한 위기. 아홉 번째는 실패에 대처하는 방법. 열 번째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 11번째는 국가의 핵심 가치. 12번째는 지정학적 제약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자, 그런데 이 12가지가 이렇게 늘어놓으면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저는 이 12가지에서 그걸 발견했어요. 이게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의 솔루션을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님이 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개인의 위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전작, 총균세나 어제까지의 세계는 굉장히 거대 담론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거대 담론은 아니에요. 물론 여러 나라의 역사적 사례를 팠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개인과 국가의 위기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이 책이 남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예술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님이 이 책에 쓴 국가적인 사례가 마치 나의 위기인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책에 몰입할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장점입니다. 이 책이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해요. 역사에 대해서도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그 나라에 가서 직접 살았습니다. 그래서 현지인의 얘기도 들어보고 책만 보고 쓴 게 아니라요. 직접 본인의 경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개인이 겪은 위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고 솔직담백하게 서술한 점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지금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82세잖아요. 그런데 현역 UCLA 대학 교수입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님 20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교수님도 세계적인 석학이지만 전공 공부에 대한 방황, 젊은 시절에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공감되더라고요. 지금은 세계적인 석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단점이 있구나. 제러드 다이아몬드 개인의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따뜻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 등장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은데요. 호주, 핀란드, 일본, 칠레, 독일, 인도네시아, 미국, 본인이 이 나라에 오랫동안 거주를 했다고 해요. 일본만 빼놓고요. 저자의 관점에서 본 위기의 해법이 굉장히 충실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특히 일본과 미국이 지금 안고 있는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이 돋보인 책입니다. 과연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도 괜찮을까요? 이 책에서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가 없는 한 진정한 발전도 변화도 없다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이 미국인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날카롭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이 최대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이 굉장히 문제가 많고 의료 시스템은 정말 최악이죠.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을 했는데요. 결국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강조한 거는 미국의 오만함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이 오만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 책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일본의 인구 문제가 나오는데요. 일본은 인구가 현재보다 많이 줄어도 괜찮을 거라고 하네요. 굉장히 의외죠. 하지만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일본의 인구가 줄어드는 게 오히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요, 이 책에 나온 사례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핀란드의 사례예요. 이 책에서는 핀란드의 근대사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요. 핀란드가 현재 최고의 복지국가이자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최고 수준의 선진국인데요. 그런 핀란드가 불과 70년 전에 옛 소련과의 전쟁으로 전체 인구의 5%를 잃어버리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핀란드는 국가의 존재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강대국, 소련과 가장 많은 면적의 국경이 맞닿은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이런 지리적 상황에 놓여 있어서요, 핀란드는 주변 국가들의 도움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소련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스웨덴, 영국, 프랑스 등 주변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가 택한 거는 소련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 많은 땅을 소련한테 넘겨줘야 됐어요. 그리고 소련 눈치를 보는 굴욕적인 외교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안 그러고서는 이 핀란드라는 국가 자체가 살아남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어온 거예요. 하지만 핀란드의 국민들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공산화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중립국의 위치를 지켜나갑니다. 핀란드는 위기를 기회로 삼은 거죠. 겨우 인구가 600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약소국이 경제와 문화, 산업의 토대를 닦으면서 지금은 작지만 강한 나라 핀란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핀란드가 겪은 전화위복의 사례가 등장하는데요. 또 이 책을 읽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역사를 보는 관점은 뭔지,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점은 뭔지, 역사적 사실이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 책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또 여러 나라의 역사적인 통찰을 개인의 상황과 맞물려서 남의 이야기를 내 현실과 버무렸다는 점이 진짜 걸작입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이 책을 쓰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거대한 역사가 이렇습니다. 이것보다는 그 역사에서 살고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해요. 역사와 개인이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이 책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600페이지에 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제가 600페이지에 달하는 이 벽돌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벽돌책 공략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자기 전 시간을 노렸어요. 그래서 이 책 읽다가 그냥 자면 되지. 잠이 아주 솔솔 잘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잠이 안 왔어요. 너무 재밌어서 잠이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전에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로는요, 운동과 이 책 읽기를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600페이지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가서 자칫하면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600페이지도 짬짬이 나눠서 읽으면 다 읽어지더라고요.
이 책이 사고혁신연구소 6월 지정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사고혁신연구소 주소 보이죠, 여기? 사고혁신연구소에서는 한 달에 책 한 권을 정해서 다 같이 읽고 리뷰를 남기는 지정도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또 이런 책은 혼자만 읽는 게 아니라 남들은 어떻게 읽었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사고혁신연구소에 오셔서 이 책을 같이 읽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도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너무 재밌게 읽어서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책이 결국 위기의 본질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본질이 뭔지 여러분의 생각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국가와 사회, 개인이 처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과 함께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